반가워요. 재미있는 세나쌤입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나와 너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너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국어에서 너는 친구에게 씁니다. 친하지 않으면 너를 쓰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사이에만 쓰는 말이죠. 처음 본 사람에겐 쓰면 안 돼요. 그럼 처음 본 사람에겐 어쩌죠? 보통 이름을 부르거나 직함을 써요. 한국어는 관계를 아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단어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쉬운 예문을 하나 같이 공부할까요?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해라는 표현이죠. 마음을 고백할 때 자주 쓰는 문장입니다. 친구에게 한번 꼭 써보세요. 얼마 전 제 친구와 겪은 일입니다. 우리는 엄청 친한 단짝 친구예요. 그날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갔죠. 매콤한 냄새가 침샘을 자극했어요. 우리는 아주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맛있는 만두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눈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시작됐죠. 침묵 속에서 서로 눈빛만 나눴어요. 제가 먼저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이건 내가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친구는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봤죠. 그건 내 생각이지라며 반박했어요. 친구의 눈빛이 아주 이글거렸습니다. 저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죠. 마지막 만두는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우정보다 만두가 더 앞섰답니다. 친구가 갑자기 진지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한국어 퀴즈로 결판을 내자. 한국어 선생님인 저에게 도전한 것이죠. 저는 속으로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문제를 맞히는 사람이 먹기로 했어요. 친구가 첫 문제를 아주 크게 냈습니다. 나와 너의 정확한 한자 뜻은 무엇일까? 저는 듣자마자 멍청해졌죠. 사실 두 단어는 순우리 말입니다. 한자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친구의 엉뚱한 문제에 머리가 아팠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빵 터졌답니다. 제가 웃자 친구는 화가 더 났어요. 모르면 그냥 항복하라고 소리쳤죠. 저는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원래 한자가 없는 순우리 말이야. 친구는 그 말을 전혀 안 믿더군요.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더니 얼굴이 빨개졌죠. 제 설명이 완전히 맞았던 것입니다. 친구가 헛기침을 하며 또 물었어요. 이번에는 아주 어려운 속담이었습니다. 나보고 짖는 개는 없다가 무슨 뜻일까? 저는 또 엉뚱하게 웃고 말았죠. 그것은 아주 잘못된 속담입니다. 원래는 내 발등을 찍는다가 맞아요. 친구는 억지를 아주 심하게 부렸습니다. 자기가 새로 만든 속담이라더군요. 저는 그냥 만두를 나누자고 했어요. 반씩 먹으면 아주 평화롭잖아요. 하지만 친구는 승부를 내고 싶어 했죠. 고집이 아주 대단한 녀석입니다. 결국 세 번째 문제는 제가 냈어요. 아주 쉬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고마웠던 적이 언제일까? 친구는 갑자기 아주 조용해졌지요. 친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감동적인 질문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쓱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훈훈한 분위기였어요. 친구가 조용히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아플 때 죽을 사준 일일까요? 아니면 같이 여행을 갔던 추억일까요? 친구의 머릿속이 바쁘게 움직였죠. 한참을 고민하던 친구가 말했어요. 지난주에 네가 떡볶이 계산했을 때 저는 감동 대신 어이가 사라졌습니다. 역시 진정한 친구는 어쩔 수 없네요. 그 대답을 듣고 저도 웃어버렸어요. 결국 마지막 만두는 제가 먹었습니다. 친구도 제 질문에 감동했기 때문이죠. 나름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와 너는 참 좋은 관계예요. 사소한 일로도 배꼽이 빠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장난꾸러기가 있나요?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죠. 그런데 다음 날 또 장난을 쳤어요. 이번에는 진짜 퀴즈를 낸다고 했죠. 너를 거꾸로 하면 무엇이 될까? 저는 속으로 웃으며 맞춰보았습니다. 당연히 글자 그대로 러가 됩니다. 하지만 친구의 정답은 엉뚱했어요. 너를 거꾸로 해도 나에겐 언제나 너다. 손발이 오글거려 참을 수 없었죠. 저는 너무 느끼해서 괴성을 질렀어요. 도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 배운 걸까요? 친구는 인터넷 영상에서 봤다고 합니다. 정말 유행에 민감한 친구지요. 이런 말장난은 사이를 가깝게 해요. 서툰 발음이라도 재미를 주거든요. 친근해지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친구에게 꼭 써먹어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갔지요. 나와 너 사이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 친구는 깜짝 놀라며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비밀이냐며 자꾸 재촉하더군요. 저는 뜸을 들이다가 작게 속삭였죠. 우리 둘 다 얼굴이 너무 예쁘다는 것. 친구는 제 등을 찰지게 때렸습니다. 물론 예쁜 사람은 저 세나입니다. 친구는 어이가 없다며 허탈하게 웃었죠. 그래도 장난 덕에 엄청 크게 웃었어요. 웃음은 언제나 만병통치약입니다. 장난은 관계의 훌륭한 윤활유입니다. 하지만 선을 지키는 것도 무척 중요해요. 심한 장난은 상처를 줄 수 있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며 장난쳐야 해요. 어느 날 친구가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영어로 무엇인지 아냐고 했죠. 저는 생각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외국어 단어였으니까요. 친구가 제 말을 듣고 음흉하게 웃었죠. 그럼 합치면 I love you네 저를 향해 윙크까지 날리더군요. 정말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시트콤 같습니다. 이런 유치한 농담이 일상을 빛내주죠. 여러분도 이런 친구를 꼭 만나보세요.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애정 가득한 장난을 좋아해요. 서로 괴롭히며 친밀감을 표현하죠. 처음에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해지고 싶다는 신호예요. 하루는 친구가 펑펑 울고 있었어요. 저는 큰일이 난 줄 알고 뛰어갔죠. 알고 보니 슬픈 이야기를 읽은 것이었어요. 은근히 마음이 아주 여린 친구죠.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짠했어요.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우정이죠. 우리는 서로를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눈물 속에서 우정이 더 깊어졌죠. 그런데 우는 이유가 너무 웃겼어요. 맛있는 고기를 못 먹어서 울었다더군요. 다이어트 중이라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 말았죠. 결국 우리는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눈물 흘리던 친구가 금방 웃더군요. 역시 고기는 모든 슬픔을 치료합니다. 오늘 다이어트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참 좋았죠. 나 한 입 먹고 너 한 입 주었어요. 소소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맛있게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인생에서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했죠. 친구는 제가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래요. 저 역시 친구에게 감사함을 느꼈죠.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사진도 보았어요. 촌스러운 우리 모습에 또 웃음이 났죠.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정말 값집니다. 추억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한국어에는 재미있는 관용구가 많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라는 말이 대표적이죠. 모두가 함께 동참한다는 멋진 뜻이에요. 일상에서 자주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사람과 먹어야 제맛입니다. 오늘 당장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즐거운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도전입니다. 틀릴까봐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진심을 전하는 눈빛이 더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어 한마디 던져보세요. 곧 친구의 생일이 돌아와 고민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어야 가장 좋아할까요? 맛있는 떡볶이 기프티콘이 생각나네요. 가장 실용적이고 확실한 선물이겠죠. 예쁜 카드에 손편지도 쓸 생각이에요. 너를 만나서 매일이 즐겁다고 적으렵니다. 평소엔 부끄러워서 못하던 말이죠. 편지를 읽고 감동하면 좋겠네요. 물론 편지 끝에 장난도 있지 않겠죠? 선물 줬으니 밥은 네가 사야 한다. 그래야 우리다운 우정의 완성이니까요. 장난 속에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을 전할 단어 하나를 골라보세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질 것입니다. 행복은 늘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내일도 친구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갑니다. 어떤 장난으로 저를 웃겨줄지 기대돼요. 여러분의 내일도 웃음 가득하길 바랍니다. 매일 즐거운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세나쌤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한국어로 만나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